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렬투자 리서치 이정렬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최근에 또 경기 민감주들이 좀 올라가나 싶었는데 실적 우려감들이 좀 반영되면서 오늘 또 코스피, 코스닥이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자, 그동안 경기에 대한 침체 애써 무시하고 있었는데 금리가 고용이 너무 뜨거운 고용시장이 노동시장이 너무 핫하다 보니까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되고 패드에서도 얘기를 하기를 노동시장이 너무 과열되고 있다 보니까 금리 인상을 멈출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금리가 인상이 돼도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면 크게 뭐 상관없다. 약간 이런 배드 안 좋은 소식이 좋은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 안 좋은 소식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면서 애써 이제 노동시장의 과열 경기가 좋고 금리가 인상되는 것들을 무시를 하고 시장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동안이죠. 자, 최근에는 노동시장이 조금 이제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2년 내 최대폭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런 결과치가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3월에 CPI가 이제 곧 발표가 되죠. CPI가 최대폭으로 좀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물가가 많이 하락할 거다. 이렇게 되면은 시장은 빠르게 연준의 출구 전략, 그러니까 통화 정책의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낮춰질 거다. 그럼 이제 시장의 긍정적인 뉴스들이죠. 안 좋은 소식들이 안 좋은 소식들이다. 좋은 소식들이 좋은 소식들이다. 최근에 이제 노동시장의 과열이 식고 있다.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양상들을 오늘 보여줬고, 그러나, 이제 3월 물가가 많이 대폭 하락한다면,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하락을 할 거지만, 경기는 다시 돌아설 것이다. 이렇게 반영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다.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올 1분기의 실적이 좋을 것으로 보이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그리고 올해 2023년도에 실적이 좋을 것으로 좀 많이 대폭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오늘 그 기업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해당 기업들은 텔레그램 제가 리서치 방이죠. 공식 텔레그램 방에다가 기업들을 정리를 해서 좀 올려드리기도 했고, 우리 카페 오늘 이거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 카페를 보면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우리 댓글 보시면 텔레그램이랑 카페랑 같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앞서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자, 이 내용들을 보면 일단은 출처 남겨놨죠. 자, 미래에셋증권에서 리포트를 발췌해서 정리를 해 놓은 그런 게시물입니다. 자, 일단 내용들을 좀 볼까요? 피크아웃 우려 없는 실적주. 일단은 상반기 실적은 조금 부진할 거다. 하반기 턴어라운드 기대를 낮출 필요는 있을 것이다.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4월 7일부터 1분기 실적 시즌이 개막이 되는데 이제 실적 시즌이 예상보다 부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번 실적 시즌은 쇼크들이 좀 많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된다라는 얘기들이죠. 자, 국내 기업들의 실적은 상반기 둔화 이후 하반기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은 상반기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고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조금 회복을 되는 금리가 좀 낮춰지면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실적들도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매출액 증가율 둔화 그리고 재고 부담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철강 쪽으로는 좀 이제 덜 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반도체 재고율이 제가 이전에 올려드린 게시물을 보면은 이 내용들이죠. 이전에 올려드린 게시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서 재고 수준을 10주 회전율이에요. 회전율. 10주 내로 생산하고 판매가 되고 그 10주로 재고가 남아 있는 걸 계속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재고 수준이 현재 23주 수준인데 가장 이제 성수기일 때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을 때는 재고 회전율이 8일 수준이었죠. 최다는 8일 수준. 재고 회전율이 2주 정도 수준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게 재고가 지금 많기 때문에 23주 수준의 재고 수익률은 아무래도 조금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불확실성이다. 재고가 빨리 소진이 돼야 새로 만들고 투자를 하고 또 이제 매출이 긍정적으로 올라오고 가격도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면서 영업이익률도 개선이 될 건데 재고가 조금 아직까지 많다라는 게 아무래도 상반기 둔화 이후에 재고 소진되고 하반기부터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시각이라는 거죠. 자, 4분기 지난 2022년 4분기 전분기 대비해서 약 25조 원에 감소했지만 재고자산 회전율은 7.0회로 사상 최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다. 기록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은 이익 모멘텀이 긍정적인 기업을 한번 압축을 해서 찾아보자.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 전망치가 나와져 있는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자. 그런 내용들입니다. 굉장히 좋은 리포트라고 봐요. 자, 이 해당 내용은 1분기 실적 시즌을 피크아웃이 없을 것, 이런 없을 것으로 보이는 기업들을 선정을 했다. 그러니까 피크아웃이다라는 것들은 지금 실적이 고점이다.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피크아웃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이 저점이다. 약간 이런 시각이라는 거죠. 관심 기업은 첫 번째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을 했었던 바닥을 찍었던 기업들과 아니면은 아직까지 바닥을 찍지 못했는데 바닥을 찍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들 이렇게 추려냈다라는 거예요. 자, 집중해 주시고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기업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마이너스 14% 정도 하락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 상황들이지만 반도체를 포함하면은 30% 정도가 더 늘어납니다. 마이너스 46% 정도.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이 재고가 너무 높다 보니까 국내 반도체 의존도가 그만큼 높다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겠죠. 경기 민감이기도 하고 경기 침체가 좀 반영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에는 포함을 했을 때는 영업이익이 많이 절반가량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실적이 좀 전반적으로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뭐 그다지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반도체를 포함한 변동폭을 보면은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반도체하고 유틸리티까지 제외를 하면은 마이너스 18% 정도 수준. 자, 그러니까 반도체 이외의 기업들을 보통 이제 조금 실적이 좀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반도체를 제외하고 영업이익 컨센서스 변화율을 보면 2023년도는 마이너스가 있었는데 이 변화율이 반도체 제외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었지만 반도체가 굉장히 컸죠. 굉장히 컸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 2023년도에는 반도체도 축소가 될 거다. 축소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자, 분기별 국내 기업의 매출액 이건 이제 그 컨센서스 전망치가 있는 기업들을 전부 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도체를 포함한 수준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고무적인 부분들은 2021 1분기, 2분기, 3분기 2022년도 그리고 1분기 이번에 실적 발표하는 거는 저점을 찍고 나름대로 반등은 할 것으로 보인다. 피크아웃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바닥을 찍었긴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바닥을 찍었다. 실적 바닥을 전반적으로 찍었다. 자, 그럼 1분기부터 조금 개선은 될 것으로 보이고 이전 수준까지 회복하기에는 멀었지만 자, 그리고 2022년도 2023년도 2분기 3분기에는 회복세 영업이익 증가율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국내 기업의 분기별 영업이익 증가율 반도체를 제외하면은 더 높습니다. 반도체를 제외하면은 더 높습니다. 더. 자, 우선 첫 번째 지난 2022년 4분기에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기업 중에서 컨센서스 전망치가 상향이 됐다. 이런 기업들을 추려낸 도표이고 이 도표는 2022년 4분기에는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소큐 이런 것들을 관련 없이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상향이 된 그런 기업들을 정리를 한 도표입니다. 자, 이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딱 보기에도 우리가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막 이렇게 있죠. 딱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첫 번째 이 기업은 지난 4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 또는 뭐 쇼크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거나 제 예상보다 잘 나왔거나 예상치에 좀 벗어난 기업들 중에서
1분기 실적이 올 1분기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을 표기를 하고 그 기업들 중에서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변화폭이 높은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 놓은 도표입니다. 자, 첫 번째 기업은 자, 크래프톤, 뭐 아모레퍼시픽, SKI 테크놀로지, 유한양의 쌍용 ENC. 자, 이 기업들 중에서 1분기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들. 1분기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은 크래프톤이 있고,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유한양행, 그리고 효성 TNC, 그리고 한전 KPS, 대주항공 기네어, 동원 F&B, 레이크 머트리얼즈, 하나기술 레이 이렇게 기업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크래프톤부터 볼까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증가율 조금 안 좋게 나올 거다. 적자는 아니지만 영업이익이 1분기에는 뭐 조금 낮게 나올 것이다. 낮게 나올 것이다. 낮게 나온다라는 기준이라는 게 이게 참 연평균입니다. 연평균. 작년 1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좀 낮게 나올 거야. 근데 크래프톤의 우리 실적을 볼까요? 크래프톤 실적을 보면은 작년 1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3천억 원 수준이었어요. 근데 4분기 대비해서는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그런 전망치가 있는 상태인데 4분기 대비해서는 성장하겠지만 아무래도 작년 대비해서는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높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표시입니다. 이게 그렇지만 적자는 아니고 적자가 흑자로 전환이 될 거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도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회복세가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분기 대비해서도 영업이익이 1,580억 원 수준이었어요. 근데 조금 1분기 대비해서는 낮게 나오겠지만 연평균에서는 낮게 나오겠지만 작년 대비해서 4분기 대비해서는 영업이익이 개선이 됐을 것이다. 단기 순이익도 높은 수준으로 회복을 했을 것이다. 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화장품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 쪽의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들이 영향을 조금 많이 받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SKI 테크놀로지도 있는데 적자가 확대는 일단 1분기엔 적자는 계속 축적이 될 거다. 근데 2023년도에는 전반적으로 흑자로 전환이 될 거다. 또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해가지고 뭐 굉장히 물리막적으로 수혜를 좀 많이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기대감이 높은 편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접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1분기 실적이 적자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영업이익의 충격, 쇼크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망치에 대한 변화, 전망치는 반영 좀 되고 있지만 4분기에 1분기에 실적이 좀 쇼크가 나오면은 여기에 따른 걱정, 우려 이런 매물들도 염두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한양행이 있습니다. 자,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조금 독특한 게 유한양행 건강관리 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기업이 작년 대비해서 연평균 그러니까 2022년도 1분기 대비해서 올 1분기가 영업이익이 증가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161억의 당기순이익이었는데 올해 255억 수준에 보고 있다. 다만 이제 4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조금 당기순이익도 함께 빠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기업군이 되겠죠. 자, 유양양행 같은 경우에서는 이 최근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었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1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들이 반영될 수 있는 시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쌍용 CNE,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네옴시티 관련돼서 이제 건설 쪽이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들이 좀 있었던 상황들이죠. 경기 민감주로 속하기도 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작년 대비 1분기 2022년도 1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 증가율이 5,000%에 달할 것이다. 이런 예상치가 있다 보니까 관심을 안 가져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2022년도 대비해서 이번 1분기, 2022년도 1분기에는 영업이익 4억 원. 이게 좀 안 좋게 나왔던 이유들이 있었네요.
높은 수준이 나왔던 게 지난 1분기에 영업이익이 4억 원이 나오고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1분기에 조금 실적이 증가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영업이익이 한 5,000% 정도는 뛰었다라고 충분히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네요. 당기순이익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됐을 거니까. 그렇지만 1분기가 4분기 대비해서는 영업이익이 조금 낮습니다. 4분기 대비해서 낮지만 전반적으로 연간 봤을 때는 성장할 것이다. 한 2%가량, 2%가량 연간 성장률은 기대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수준이죠. 2,209억 원에서 2,400억 원, 1,200억 원에서 1,400억 원 가량 계속 평균적으로 성장할 그런 전망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산 피어셀을 보자면, 일단 여기 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올 1분기에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영업이익은 그동안 좀 안 좋기도 했었죠. 두산 피어셀. 자, 영업이익 증가율이 작년 대비해서 흑자 전환이 될 것이고, 올해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1분기는 영업이익이 조금 빠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측면이 되겠죠. 자, 우리 일단은 여기 내용들을 보면은, 자, 지난 연간 실적으로 보면은 72억에서 411억, 39억 원에서 298억까지 연간 실적이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치를 보고 있는 상태고, 4분기 대비해서는 영업이익이 조금 빠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두산 피어셀 같은 경우도 실적에 대한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는 상태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그 차트에 대한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여기 컨센서스에 부합해준다면 올해 성장치가 서서히 좀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서프라이즈가 올해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가 없는 기업에 속한다. 이렇게 두산 피어셀 많이 발전했던 것 같습니다.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효성 TNC 화장품 쪽입니다. 화장품 쪽인데 1분기는 2023년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조금 빠질 거다. 근데 2023년도에 전반적으로 180% 정도 성장을 할 거다. 그리고 1분기에도 작년 대비해서는 조금 빠질 수는 있지만 2022년도 1분기 대비해서는 좀 빠질 수 있지만 영업이익이 1분기에는 좀 잘 나올 것 같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전반적으로 성장세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효성 TNC 차트, 기업 분석, 재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2022년 1분기 대비해서는 영업이익이 좀, 빠졌네요. 많이 빠지는 77%가량 빠질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1,900억 원에서 422억 원으로 떨어진 그런 전망치를 가지고 있죠. 자, 근데 4분기 대비해서는 성장성이 좀 높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이제 장기적으로 영업이익이 계속 대폭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되면은 작년 대비해서 올해 1236억 원이던 실적이 영업이익이 3471억 원이 되고 당기순이익이 192억 원에서 2315억 가량이 될 것이다. 화장품 쪽이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중국 쪽이랑 연관이 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실적에 대한 변동폭이 가장 큰 게 지금 일단은 두산 퓨어셀이랑 효선 TNC 이쪽이 되겠죠. 작년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2023년도가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보는 게. 자,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 이 같은 경우도 적자가 좀 확대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네요. 적자 확대되는데 2023년도는 흑자가 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2023년도 영업이익이 일단은 흑자가 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 적자는 1분기, 2분기까지도 이 적자가 계속 날 것이다. 적자가 좀 계속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게 전반적으로 컨센서스가 부합하는 상황들이죠. 솔루스 첨단 소재는 굳이 넣을 필요는 없었을 것 같은데, 올해는 영업이익이 개선이 되는 기업이다. 라는 측면에서 아마 포함을 좀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익 IPS 같은 경우에서도 작년 대비해서 적자로 전환이 좀 됐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태예요. 2023년도에도 작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68%가량 역성장을 적자가 확대된다기보다는 영업이익이 조금 절반 이상으로 좀 줄긴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1분기도 적자가 적자가 좀 축소되지 않았을까 1분기. 그렇다면 결국 적자는 적자거든요. 자, 이 내용들을 보면 자, 그 작년 대비해서는 적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적자로 전환이 됐고 4분기 대비해서는 적자가 이제 확대가 되고 4분기 대비해서는 적자가 전환이 됐죠. 적자로. 그리고 연간으로 봤을 때는 절반 정도 이상의 영업이익이 빠지는 모습들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익 IPS. 원익 IPS도 굳이 우리가 뭐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원익 IPS. 당기순이익 적자가 좀 계속 축적이 좀 되고 있는 상태고 2분기, 3분기부터는 좀 개선이 될 거야.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라는 것까지 참고하겠습니다. 자, 한전 KPS 같은 경우는 1분기는 작년 1분기보다 성장을 했다라고 보고 그리고 여기 봤을 때는 이번 4분기 대비해서도 조금은 성장을 했을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영업이익이 1분기 영업이익 225억 원 대비해서 293억 원으로 4분기 대비해서는 조금 좀 줄긴 했네요. 4분기 대비해서는. 자, 이번 2022년도 대비해서 2023년도가 영업이익이 한 200억 원 가량 증가가 될 것이다. 단기 순이익도 200억 원 가량 순이익도 늘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전 KPS도 실적은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 정도까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주항공 같은 경우가 자, 여기 흑자 전환이 되고 흑자 전환이 되고 자, 올해 2022년도 대비해서 흑자 전환이 가파르게 될 것이다. 엄청난 성장률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전망치는. 자, 영업이익도 4분기에 흑자로 전환이 됐고, 자, 1분기에는 흑자가 확대될 것이다. 자, 근데 이런 기업들은 보통 주가에 크게 반영이 된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크게 반영이 된 모습은 없는 것 같네요. 이런 기업은 이제 저평가,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가치 평가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올해 단기 순이익이 969억 원 흑자로 전환이 돼서 영업이익 1주당 순이익이 1272원 수준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지금 주가가 15,110원이니까 1,500 뭐 얼마였죠? 1,521원 정도 수준, 1,272원. 1272원. 그리고 지금 11배 수준. 이렇게 되면은 저가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긴 하겠죠. 자, 제주항공은 작년 대비해서도 성장하고 1분기 대비해서도 성장하는 유일한 지금 봤던 기업들 중에서 유일한 기업이 될 수 있겠습니다. 통상 이런 기업들의 주가 상승세가 좀 강하긴 하죠. 전략은 제가 멤버십 클래스에서 안내 드리도록 할 예정이에요. 자, 롯데제과 같은 경우에서도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성장을 하고 올해도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영업이익이 1124억 원 수준에서 1891억 원 단기순이익이 대폭 개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영업이익도 4분기 대비해서 작년 대비해서도 성장을 했고 4분기 대비해서도 성장했고 영업이익도 단기순이익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보통 이제 이런 기업들은 주가 상승폭이 이미 뭐 반영이 됐거나 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딱 바닥권에, 딱 지금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 상태네요. 영업이 이것도 좀 계산을 해보면, 단기 순이익이, 우리 EPS가 11,000원까지 올라가네. 와. 이거는 좀 대단한 것 같네요. 11,786원. 대입을 했을 때 107,600원 수준에서 11,000원까지. 그러면 9배 수준들 저평가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진에어 같은 경우도 흑자전환, 그리고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것이다. 자, 진에어도 영업이익을 좀 보면 지니어도 항공 기업들이 지금 다 똑같죠. 코로나 시기에서 적자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올해는 흑자가 좀 나지 않을까. 1분기에도 영업이익이 잘 나왔다가 2분기에 확대가 되는 그리고 이 기업이 지금 3개가 나왔습니다. 롯데제가 제주항공 롯데제가 지네요. 이렇게 3기업이 변동폭이 좀 강한 그런 기업인 것 같고요. 지니어 같은 경우에서도 항공주들 다 마찬가지일 듯이 아직까지 크게 반영이 되진 않은 그런 상태인데
올해 연간 이익을 대입을 했을 때 우리 EPS 간단하게 이제 뭐 다 계산할 줄 아니까 16,100원 수준에서 EPS 1,871원 대입을 하면 8배 수준이네요. 제주항공보다 조금 살짝 낮은 그 정도 수치로 주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들. 저가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긴 하겠죠. 자, 동원 F&B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2022년도보다 성장하는 아마 사상 최대 실적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67억 18년도부터 지금 960억까지 내년에는 1000억 원까지 이 기업 동원 F&B도 뭐 괜찮겠죠. 그리고 1분기 대비해서도 영업이익이 성장하고 당기순이익도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도 4분기 대비해서 증가되고 계속 이제 연간도 성장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 주가도 이렇게 저평가 구간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또 빠지고 있는데 작년에 6.5배 수준이었어요. 작년에 6.5배 수준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가 EPS가 여기서 조금 더 성장을 한다라고 해서 24,876원 가량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게 되면 한 5배 정도 수준이 되지 싶어요. 경기 민감주라기보다는 내구의 이제 소비 쪽이다 보니까 일단은 EPS가 24,876원 계산을 해보면은 5배까지는 안 되고 6.2배 수준까지 지금 주가도 저평가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있는데 1분기 작년 대비해서 성장하고 좀 이제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영업이익을 봤을 때 4분기 2022년도 대비해서 또 432억까지 성장을 한다. 354억 원에서 432억 원. 그리고 단기 순이익 또 272억 원에서 348억 원까지 성장을 한다. 그리고 작년 1분기 대비해서도 영업이익이 늘었고 4분기 대비해서는 살짝 영업이익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단기 순이익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게 크게 변동폭 자체는 크지는 않겠지만 1분기 이후부터는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영업이익이 전반적으로 올해 영업이익은 작년을 상회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기술 같은 경우는 흑자로 전환이 되고 레이 한 번에 설명할게요. 흑자 전환, 레이 흑자 전환. 자, 이 영업이익 증가율도 하나기술이 좀 큰 편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한 번에 좀 설명드리면 하나기술 영업이익도 작년에는 112억 원 수준이었는데 오늘은 올해는 288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영업이익은 15억 수준에서 253억 원 수준이 될 것이다. 대폭 성장한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4분기에는 마이너스 적자가 났겠지만 올해 1분기에는 흑자로 순환이 될 것이다. 단기순이익. 근데 영업이익은 4분기보다 좀 빠진다. 대신에 작년 1분기 대비해서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 앞으로는 계속 성장을 하면서 올해는 한 2배 가까이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흑자로 전환되는 것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하나기술은 좀 안타깝게도 이미 주가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 접근을 하는 건 또 괜찮다라고 하기에는 좀 일단 뭐 가치 평가를 한번 좀 해볼까요? 지금 주가가 7만 1,000원 수준, 7만 1,000원 수준에서 1주당 순이익을 나눠주면 올 전망치가 한 20배 정도 수준. 20배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그렇게 뭐 지금까지 봐왔던 기업들 중에서 주가가 이미 좀 상승한 편이 좀 있다 보니까 저평가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긴 하겠죠. 다른 기업들 대비는 해서. 물론 이제 밸류에이션이 이거보다 더 높게 형성되어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지만 지금까지 봐왔던 기업들 중에서는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레이도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4분기 작년 대비해서 162억 원에서 310억 원, 그리고 80억 원에서 229억 원 수준까지. 4분기 대비해서는 영업이익이 살짝 낮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올해는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도 영업이익이 좀 잘 나오긴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1분기 대비해서는 영업이익이 개선이 되고 이번 직전 4분기 대비해서는 영업이익이 조금 빠지고 하지만 연간 성장하는 모습들이 보여주면서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것이다. 자, 그러면 PER이 얼마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지 지금은 2022년도 대비해서 PER이 63배 정도로 수준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34,900원 수준에서
1557원 대입을 해보면은 22배 수준들. 아까 하나기술이랑 좀 유사한 수준이긴 하네요. 주가가 오를 만큼 올랐다 막 이렇게 보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상승 반영이 조금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실적 반영이 좀 더뎠던, 좀 낮았던 그런 기업들 중에서 변화율이 조금 높고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실적주들, 성장주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기업들은 두산 피어셀, 그리고 제주항공, 효성 TNC, 진에어, 롯데제과, 성장주라고 보기보다는 실적이 많이 빠졌다가 반등이 나올 것으로 좀 빨리 회복할 것으로 보이는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카페에 오시면 여기 이런 식으로 쭉 정리를 좀 해드려 놨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본 거는 4분기 뭐 서프라이즈든 쇼크든 나왔던 기업들 중에서 개선이 기대되는 기업들, 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기업이고, 이거 말고도 쇼크 뭐 서프라이즈 상관없이 1분기보다는 뭐 올해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것이다. 뭐 삼성전기, 롯데케미칼, 넷마블 등등등등 이 기업들도 출연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놨으니까 오셔가지고 카페 들려주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되실 겁니다.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경기 민감주하고 내부 이제 소비재, 그럼 식자재 그런 기업들도 보였었고, 전반적으로 좀 회복세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빠르게 회복을 할 것이다라는 기업들을 정리를 좀 해놓았었던 그런 기업들이었는데, 경기 침체 우려가 반영이 되면서 실적에 대한 뭐 우려감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만큼 실적이 좀 잘 나올 것이다라는 기업들의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좀 되셨길 바라고 이제 채널 메인에 와서 간판 보시면 텔레그램하고 카페 입장할 수 있는 배너가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영상들 다양한 영상들이 있으니까 오셔서 봐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 좋아요도 한번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